탄핵 이 국회 소추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소추 사유에 변경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지난번 권력형 사실행위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반박을 했고, 이번 종합준비서면에는 권력형 사실행위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느닷없이 그때의 체제와 너무나 달리 해가지고 건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는 50페이지도 안 됐는데 최초의 소추안은 300페이지 가까운 이런 엄청난 분량으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추가적 사실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정농단 묵인 방조 행위라든가 성실직책, 성무 수행 의무 위반,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이거 그 큰 카테고리의 6개 가운데 2개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동안 판례가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한해서 이렇게 탄핵 사유로 해석을 헌재가 해왔는데, 이런 묵인 방조 행위나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기존의 헌재 법리에도 너무나 다른 위반된 그런 탄핵 소추 종합 준비서면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위반했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뉴스를 보니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야3당에 공조해가지고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조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회 스스로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검찰적 법과 특검법을 위반해가지고 헌정사상 초유, 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만 추천하는 이런 특검법, 종전 특검법에는 정당한 후보 추천권도 없었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국회가 국민주권주의니 대의민주주의니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 독재를 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것을 국회에 끝없이 브레이크 없는 이런 독주와 독재를 견제할 힘은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774억 원 미르 그리고 K스포츠재단 이 기금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암문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혈세 5조 원을 퍼부어가지고 재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단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엄청난 국민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예산을, 혈세를 지나치게 과용하는 이런 재단 암문법을 통과시킨 이 국회가 어떻게 이 K스포츠 미르재단 774억 원 재단, 거기에다가 이번 금융조회 결과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한 푼도 건너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회에는 고영태를 무슨 의인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검찰과 특검은 내부 고발자라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영태, 유상영, 김서연, 이진동 그 녹음 파일에 의하면 유상영이가 검사장을 찾으러 다녀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하면서 서로 말이 하고 우리 부장검사 밑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 전용 접대부 이 고영태는 거기서 보면 녹음 파일에 보면 고회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보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 그리고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사무부차장장이 돼가지고 사무총장 쫓아내고 그 재단을 장악하고 그리고 재단기금 700억을 꽃감 빼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파일에 보면 500억을 또 해먹는다는 이런 비슷한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유심칩을 뽑아내고 또 메일을 주고받은 거 없애고 그 한강에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특검은 바로 이런 고영태를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0억 기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검사장을 찾아다니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어떻게 이런 고영태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가 의인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게 내부 고발자라고 검찰이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법치주의 파괴 그리고 재단 기금을 말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은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검찰과 특검은요, 그동안 제가 기록을 보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헌정사상이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을 하는 검찰과 특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얘기죠. 안종범은 이틀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종범은 오른쪽 신장암 수술을 받았고 혈압과 당뇨가 있어가 건강이 나쁩니다. 이런 사람을 이틀간에 걸쳐서 3번의 조사를 받고 철야 잠을 안 재우는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선에 대해서는 14시간 철야 아침 8시가 지나도록 가혹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호라든가 황성수라든가 박상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 일찍이 도착하고 그래서 충분히 제 시간에 조사를 했으면 자정까지 이전에 조사를 끝내고 집에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늦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어이 철야 심야 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박상지 같은 분은요, 그 가혹한 수사 결과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2번에 걸친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가 있는데요. 한 번은 7시간 조사와 열람을 하고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아 불과 6분 이후에 또 4시간 강압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개 조서를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잠은 몇십 분이라도 시간 여유를 두고 그 다음 이후에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기계가 철인입니까? 6분밖에 시간 여유를 안 주고 다시 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22시간 그야말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가지고 아침 7시 50분에 겨우 조사가 끝나가 기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혹한, 그러면서 줄줄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전 세계에 줄줄이 무슨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확정도 없이, 그리고 구속시킬, 실제로 영장 청구도 했지만은 처음부터 구속시킬 듯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부패 협약 전 세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패 기업인으로 낙인 찍게 되면 그 기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지만은 결국 국민 경제에 그 피해가 돌아가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또 근로자들께도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견제할 힘도 바로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에게, 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후담 레이저 절제술 시행을 받고 지속적인 관찰,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심야조사 인권유린 가혹수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일으켜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병원으로 응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런 검찰 특검의 만행을 그냥, 이것을 견제할 힘도 우리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검찰과 특검의 인권유린, 철야, 가혹수사 이 사례를 낱낱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추 안에 보면 촛불이 민심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조선 촛불 시위는 전인민항쟁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1985년에 나온 북한의 간행물에 의하면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반정부 투쟁을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이 간행물들, 그들의 시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 종북이다, 이렇게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다 종북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는 53개 단체, 그 이후에 단체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주도하는 세력인 민주노총은 회원 수만 해도 무려 8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회원을 다 합하면 100만을 훨씬 넘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과장된 숫자고, 그리고 그 숫자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민중총궐기가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선동했죠. 북한의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전당을 강제 해산 악랄하게 시켰으니 민중총궐을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자, 이런 프라카드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셰파이퍼 보도블록 막대기 돌멩이로 경찰을 마구 구타해가지고 113명의 경찰이 다쳤습니다.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진정한 촛불의 민심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가 민중총궐을 탓하기보다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하면서 경찰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거기다가 광화문 대규모 집회 때는 대통령 조사도 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석기 석방 대형 조형물을 끌고 계속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TV들은 대통령 하야라는 조형물만 비춰주고 이석기 석방을이라는 이 대형 조형물은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했죠.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 극찬하였습니다. 아마 6.25 호국영령들이 통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남조선 촛불 시위는 전인민항쟁,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이렇게 촛불 시위를 부추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JTBC 타블렛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준비 서면으로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전됐느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고영태 녹음 파일, 그 사람들이 언론도 빌붙어가지고 언론에다가 자, 월요일부터 기사가 나갈 거야. 이미 언론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언론에도 다 이걸 제공해가지고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JTBC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작 이야기, 그리고 장시호가 2차 타블렛 PC 최순실 거 7월부터 조사한 것이라고 특검에다가 제출했는데 그 시제품은 8월 10일부터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조작된 것이 금방 드러났죠. 자, 이런 JTBC 타블렛에 내장되어 있던 국가기밀 마음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언론에다가 국정농단 한 것처럼 마구제비로 그냥 흔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의 언론들이, 북한이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입에 참 마르도록 극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바로 민주노총이고 또 이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민주노총이 곳곳에 도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총은 탄핵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을 35억이나 리모델링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보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선동했던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단히 불순하고 심지어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그 이석기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유료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해서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그런 이석기입니다. 자, 이런 이석기를 석방을 요구한 이런 촛불 집회, 그리고 이런 촛불 집회와 연결된 이런 고발, 민주노총의 고발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리고 이런 촛불 집회를 민심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국회의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고 반란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고 제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헌법재판관 여러분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적질이나 이적질은 최소한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고 존엄은 김정은이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최고 존엄이 있다. 바로 국민이 최고 존엄이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정한 민심이라고 하는 국회가 바로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합해서 8조 3,805억 원에 북한에 퍼졌습니다. 돌아온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 안보 위기입니다. 유엔이 바로 제재에 들어갔죠. 자, 어떻게 북한은요,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전 연속 인권 탄압을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유엔으로 받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돈을 퍼주어가지고 이적 행위를 했습니까? 이거 제대로 그걸 탄핵하려면 우선 이 사건부터 조사해가지고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겁니다. 윌리엄 피터 패슨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면서 미국에서 상원의원인데요. 민중은 감정과 평관으로 자격받게 되자 사나운 맹수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자존심과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며 적어도 시간은 내 행동의 동기를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제 변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들이 3월 9일 날 국회 소추위 측에서 탄핵을 이 사건 재판 선고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자 곧바로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돼 가지고
4월 대선, 4월 대선으로 이렇게 쫙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3월 13일 내에 선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대통령 변호인단이 국회와 헌재의 교감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증거를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한다면 단서를 달아가지고 중대한 결심 표현을 빌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너무나 자의적인 그런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언론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헌재 소장께서 표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하게 한 국회 소추위에도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데 언론은 그 헌재 소장님의 무례하다는 격렬한 저희들에 대한 비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신문 사설이고 할 것 없이 TV에서 저희들은 인민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대한 결심 카드를 꺼내지 않고 있었는 것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그래서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확인시켜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신 헌재 재판관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법과 양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탄핵 재판이 지금 브레이크 없이 마음대로 달리고 있는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촛불 세력이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황교안 총리 자기들이 법을 중대하게 위반해가지고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그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고 했어. 그리고 특검이 온갖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와 검찰하고 있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와 검찰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을 받고 있는 이 언론 여기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헌법적인 국민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소중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 변론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집회를 주대한 세력이 바로 민주노총이고 또 이 민주노총의 사무실을 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시작부터 민주노총이 곳곳에 도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노총은 탄핵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산을 35억이나 리모델링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보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선동했던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단히 불순하고 심지어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그 이석기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가지고 통신유료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해가지고 해서 파괴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그런 이석기입니다.
자, 이런 이석기를 석방을 요구한 이런 촛불 집회, 그리고 이런 촛불 집회와 연결된 이런 고발, 민주노총의 고발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리고 이런 촛불 집회를 민심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국회의 탄핵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고 반란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고 제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헌법재판관 여러분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적질이나 이적질은 최소한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 자꾸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고 존엄은 김정은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최고 존엄이 있다. 바로 국민이 최고 존엄이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국민주권 원리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진정한 민심이라고 하는 국회가 바로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합해서 8조 3,805억 원에 북한에 퍼졌습니다. 돌아온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 안보 위기입니다. 유엔이 바로 제재에 들어갔죠. 자, 어떻게 북한은요,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인권 탄압을 개선 촉구를 받고 있는 유엔으로 받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돈을 퍼주어가지고 이적 행위를 했습니까? 이거 제대로 그걸 탄핵하려면 우선 이 사건부터 조사해가지고 엄정히 다스려야 할 겁니다. 윌리엄 피터 패슨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면서 미국에서 상원의원인데요. 민중은 감정과 평관으로 자격받게 되자 사나운 맹수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자존심과 깨끗함을 유지할 것이며 적어도 시간은 내 행동의 동기를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제 변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들이 3월 9일 날 국회 소추위 측에서 탄핵을 이 사건 재판 선고할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언론 인터뷰가 나가자 곧바로 탄핵이 숫자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차 민중총궐기가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선동했죠. 북한의 박근혜 정권이 이석기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통전당을 강제 해산 악랄하게 시켰으니 민중총궐을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자, 이런 프라카드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셰파이퍼 보도블록 막대기 돌멩이로 경찰을 마구 구타해가지고 113명의 경찰이 다쳤습니다.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진정한 촛불의 민심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가 민중총궐을 탓하기보다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하면서 경찰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거기다가 광화문 대규모 집회 때는 대통령 조사도 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석기 석방 대형 조형물을 끌고 계속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TV들은 대통령 하야라는 조형물만 비춰주고 이석기 석방을이라는 이 대형 조형물은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했죠.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였습니다. 아마 6.25 호국영령들이 통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남조선 촛불 시위는 전인민항쟁,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4대 매국과 동족 대결을 일삼아온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이렇게 촛불 시위를 부추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JTBC 타블렛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준비 서면으로 그냥 서면으로 게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단됐느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고영태 녹음 파일, 그 사람들이 언론도 빌붙어가지고 언론에다가 자 월요일부터 기사가 나갈 거야. 이미 언론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언론에도 다 이걸 제공해가지고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JTBC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조작 이야기, 그리고 장시호가 2차 타블렛 PC 최순실 거 7월부터 조사한 것이라고 특검에다가 제출했는데 그 시제품은 8월 10일부터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 금방 드러났죠. 자, 이런 JTBC 타블렛에 내장되어 있던 국가기밀 마음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이 언론에다가 국정농단 한 것처럼 마구제비로 그냥 흔들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의 언론들이, 북한이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입에 참 마르도록 극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고 봐야 됩니다. 탄핵 이 국회 소추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소추 사유에 변경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지난번 권력형 사실행위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반박을 했고, 이번 종합준비서면에는 권력형 사실행위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느닷없이 그때의 체제와 너무나 달리 해가지고 근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는 50페이지도 안 됐는데 최초의 소추안은 300페이지 가까운 이런 엄청난 분량으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추가적 사실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정농단 묵인 방조 행위라든가 성실직책 성무 수행 의무 위반 뭐 이런 등등의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이거 그 큰 카테고리의 6개 가운데 2개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동안 판례가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한해서 이렇게 탄핵 사유로 해석을 헌재가 해왔는데, 이런 묵인 방조 행위나 성실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기존의 헌재 법률에도
너무나 다른 위반된 그런 탄핵 소추 종합 준비 서면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위반했다고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방금 뉴스를 보니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야3당에 공조해가지고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조 뉴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회 스스로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검찰적 법과 특검법을 위반해가지고 헌정사상 초유 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만 추천하는 이런 특검법, 종전 특검법에는 정당한 후보 추천권도 없었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고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국회가 국민주권주의니 대의민주주의니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 독재를 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런 것을 국회에 끝없이 브레이크 없는 이런 독주와 독재를 견제할 힘은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774억 원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이 기금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사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암문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혈세 5조 원을 퍼부어가지고 재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단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엄청난 국민 예산을 허비하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예산을 혈세를 지나치게 과용하는 이런 재단 암문법을 통과시킨 이 국회가 어떻게 이 K스포츠 미르재단 774억 원 재단 거기에다가 이번 금융조회 결과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한 푼 조서를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담은 몇십 분이라도 시간 여유를 두고 그 다음 이후에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기계가 철인입니까? 6분밖에 시간 여유를 안 주고 다시 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22시간 그야말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가지고 아침 7시 50분에 겨우 조사가 끝나가 기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가혹한 그러면서 줄줄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전 세계에 줄줄이 무슨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확정도 없이 그리고 구속시킬 실제로 영장 청구도 했지만 처음부터 구속시킬 듯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부패 협약 전 세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패 기업인으로 낙인 찍게 되면 그 기업도 엄청난 타격을 입지만은 결국 국민경제에 그 피해가 돌아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또 근로자들께도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됩니다.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견제할 힘도
바로 헌법재판관 님들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후두암 레이저 절제술 시행을 받고 지속적인 관찰,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심야조사 인권 유령 가혹 수사를 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일으켜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병원으로 응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런 검찰 특검의 만행을 그냥 이것을 견제할 힘도 우리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검찰과 특검의 인권유린 철야 가혹 수사 이 사례를 낱낱이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추 안에 보면 촛불이 민심이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조선 촛불 시위는 전인민항쟁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1985년에 나온 북한의 간행물에 의하면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반정부 투쟁을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이 간행물들, 그들의 시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다 종북이다 이렇게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다 종북이라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는 53개 단체, 그 이후에 단체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주도하는 세력인 민주노총은 회원 수만 해도 무려 8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회원을 다 합하면 100만을 훨씬 넘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과장된 숫자고 그리고 그도 건너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국회에는 고영태를 무슨 의인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검찰과 특검은 내부 고발자라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영태, 유상영, 김서연, 이진동 그 녹음 파일에 의하면 유상영이가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하면서 서로 말이 하고 우리 부장검사 밑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성 전용 접대부 이 고영태는 거기서 보면 녹음 파일에 보면 고회장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조직의 보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 그리고 재단에 들어가가지고 사무부차장장이 돼가지고 사무총장 쫓아내고 그 재단을 장악하고 그리고 재단기금 700억을 꽃감 빼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파일에 보면 500억을 또 해먹는다는 이런 비슷한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유심칩을 뽑아내고 또 메일을 주고받은 거 없애고 그 한강에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특검은 바로 이런 고영태를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0억 기금을 옷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검사장을 찾아다니고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어떻게 이런 고영태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회가 의인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게 내부 고발자라고 검찰이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법치주의 파괴, 그리고 재단 기금을 말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모의를 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은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검찰과 특검은요, 그동안 제가 기록을 보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헌정사상이 이런 가혹한 인권유린을 하는 검찰과 특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얘기죠. 안종범은 이틀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종범은 오른쪽 신장암 수술을 받았고 혈압과 당뇨가 있어가 건강이 나쁩니다. 이런 사람을 이틀간에 걸쳐서 3번의 조사를 받고 철야 잠을 안 재우는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한선에 대해서는 14시간 철야 아침 8시가 지나도록 가혹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호라든가 황성수라든가 박상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검찰에 일찍이 도착하고, 그래서 충분히 제 시간에 조사를 했으면 자정까지 이전에 조사를 끝내고 집에 돌려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늦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어이 철야 심야 조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박상지 같은 분은요, 그 가혹한 수사 결과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급성 충수염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요, 처음에 2번에 걸친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가 있는데요, 한 번은 7시간 조사와 열람을 하고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아 불과 6분 이후에 또 4시간 강압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개